자, 이 대표의 어떤 재판의 시계도 째깍째깍하고 있습니다. 위증과 교사를 분해, 음주와 운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검찰의 항소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은 마치 음주운전에서 음주와 운전을 나눠서 음주도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과 교사를 나눠서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의 의도성은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무죄다라고 판단한 1심 판단의 어떤 법리 해석을 검찰이 그럼 음주운전도 무죄게라며 강하게 질타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이런 비유도 했어요. 절도를 누가 시켰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훔칠지를 예상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식이다.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음주와 운전을 따로 나눠서 술 마시는 것도 무죄고 뭐 운전하는 것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무죄다라는 식이다라는 어떤 검찰의 항소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항소 이유에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때 위증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교사한 사람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부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시면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하나하나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잘게 끊어가지고 논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음주와 운전을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 항소심에서는 아마 재판부가 적법하게 절차와 이러한 많은 법적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1심 판결을 주요 사항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증을 한 김모 씨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무죄를 판단했는데요. 고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모 씨의 위증 주요 동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교사는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 내가 교사를 해도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위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검찰이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그러면 절도를 시킨 사람이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뭘 훔칠지 모르면 그게 무죄가 되냐? 교사가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라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도 무죄게? 라고 지금 비판한 겁니다. 이 대목인데 법리적으로 송영운 변호사님.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은 이 김모 씨가 위증을 한 것 인정이 됐습니다. 예. 6개의 진술로 나눠서 그중에 4개는 위증이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김모 씨는 원래 애초에 증언 의사가 없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통해서 증언 의사를 타진했는데 처음에는 나 그 당시 일 기억도 안 나고 증언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기에 이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행위까지 인정이 됐는데 법원이 희한하게도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 둘 다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들었냐면요. 이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만나서 어떤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진술서 초안이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와서 진술서 수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자기가 못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뭐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 다 없다는 것인데, 자, 이런 결론을 만약에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수긍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드업 위증교사가 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위증을 요구하거나 부탁해야 될 피고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먼저 증인과 사전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본인의 변호인에게 넘겨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자연스러운 듯한 과정을 외관을 갖춥니다. 그렇게 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다 교사의 고의가 없어져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이 보는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송영훈 변호사님 쉽게 풀어주셨는데 더 쉽게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이게 맞는지 검찰이 지금 항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위증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누군가. 아 나는 위증교사를 할 거야. 그런데 안 걸릴 거야. 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 변론 요지서도 보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보태는 거죠.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해주라. 기억이 안 나면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라고 끊고 변호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변론 요지서를 설명하게 하고 위증을 시키면 나는 무죄가 된다. 앞으로.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은 분명히 위증을 부탁했는데도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나와서 말하는 거 다 못 믿게 됩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등법원, 대법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법정책적으로도 과연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겠는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법조인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도범에게 저것 좀 가서 훔쳐와 라고 시켰는데 절도범이 실제로 훔쳤어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갔다는 거예요. 절도를 시킨 사람과 절도 행위를 한 사람이 둘 다 이제 처벌이 된다 마냐의 상황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처벌됐는데 절도를 시킨 사람이 무죄가 나왔다. 왜냐?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훔칠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항변인데 서지현 부위원장님은 이 검찰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비유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음주와 운전을 나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이 음주운전하면 안 잡아가나요? 잡혀갑니다. 예, 범죄 행위다. 그래서 저는 뭐 운전 비유가 했는데 뭐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음주했고 운전했고 나눈 것이 아니고 제가 1심의 그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해석하자면 뭐 운전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택시를 탔다. 그래서 뭐 15분 거리인데 10분 거리를 좀 더 신속하게 택시 기사에게 요구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그걸 불법 유턴하고 신호등 무시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통법칙금은 택시 운전자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택시를 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불법 유턴해서 10분 내로 빨리 꼭 가주세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분리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에서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것을 또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뭐 위증교사하고 절도를 시켰으면 다 무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헌법체가 무너진다는 그 과한 주장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1%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에서도 1위입니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에서도 1위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통령 후보에서도 지금 1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어떤 발언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전부터 많았습니다만은 형수를 비롯한 수면 분들에 대한 욕설에 대한 뭐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또 그런 부분,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라고 하는 거는 호감도와 거의 상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조금 전 박전준 경호처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인정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네, 뉴스 속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